어, 사실 이 드론이라는 거는 스마트 시티 많은 컴포넌트 중에 한 부분인데 도대체 어떤 발표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 드렸더니 두산이라는 이름은 이제 국내에서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시다. 근데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와 그리고 지금 실제로 몇 년 동안 사업을 하고 있는 수소 드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다. 그리고 두산에서 이런 수소 모빌리티용 연료전지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모르는 부분이 많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소개를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에게도 되게 이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껏 되게 기술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발표를 오늘 들으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있다라는 좀 가볍게 이렇게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뭐 시간 관계상 좀 스킵할 부분들은 스킵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뭐 두산 베어스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잖아요. 네, 두산 그룹에 대한 소개는 뭐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 같이 다양한 어떤 산업 기자재라든지 인프라 관련된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고요.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 줄여서 DMI라고 부릅니다. 저희는 모빌리티용 그 연료전지에 대한 특화된 회사입니다. 작은 규모의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이고 그것들이 이제 한 장소에 적치되어 있는 게 아닌 어떤 움직일 수 있는 모빌리티에 장착돼서 수소 동력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은 이제 드론 사업이라고 많이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신데요. 이제 모빌리티용 수소 연료전지를 개발을 하면서 첫 번째로 이 적용할 모빌리티 아이템을 저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드론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소 드론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 그렇게들 많이 알고 계신데 향후에 설명드리겠지만 뭐 오른쪽 위 상단에 있는 그림처럼 이 드론뿐만이 아닌 다른 모빌리티용에도 이 동력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연료전지 사업 그리고 수소 관련된 순수 수소 관련된 사업으로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드론이라는 게 갑자기 나와서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스마트 시티 어떤 계획이나 이런 데들도 보면은 드론 부분들은 항상 이렇게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침 바로 직전 또 발표에서도 마지막 그 시연을 이제 드론이 떠다니는 영상으로 해주셔가지고 좀 감사했습니다.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은 모빌리티 연료전지 쪽으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예, 드론과 같은 모빌리티를 직접 만들던지 아니면은 저희가 동력원을 제공을 해서 다른 업체들에서 그 동력원을 활용한 모빌리티를 제조를 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수소 드론도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드론이나 다른 뭐 UGV 같은 데 쓸 수 있는 모빌리티 자체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연료전지가 뭐냐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물을 전기 분해하면은 수소하고 산소로 나뉜다라고 이제 저희가 학교 다니면서 배웠고요. 반대로 수소하고 산소를 만나게 해주면은 물이 만들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전기가 생성됩니다. 그 전기를 이용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그 직전 이제 발표에서 보셨던 이제 그 시연에서 드론이 계속 이제 그 시티를 떠다니는 그런 장면을 보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저렇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드론의 이제 비행 시간이 많이 받쳐줘야 됩니다. 근데 기존에 이제 배터리 드론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검증을 많이 해오셨고, 사람이 하기 어려운 업무, 위험한 업무 또는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임무들에 대해서 드론이 대체할 수 있겠다라는 신뢰성을 많이 확보하신 상황이고요. 그러나 이제 배터리를 활용한 드론을 활용할 경우에 비행 시간이 30분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쓰이기에는 좀 제한점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좀 넘어서기 위해서 이제 연료전지를 활용한 드론, 수소 드론이 좀 개발되기 시작했고 최대 2시간까지 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실제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드론이 이제 국내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두 가지 크게 제품을 만드는 건데 그 왼쪽 상단에서 보시는 게 연료전지 파워팩이라고 불리는 이제 연료전지 기술력이 집약된 파워팩이라는 제품이고요. 그냥 연료전지에 들어가는 한 컴포넌트만 만드는 게 아니라 전원을 키면 자동으로 작동되도록 저희가 이제 패키지를 구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파워팩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는 거는 그 이 파워팩이 장착될 수 있는 드론 기체입니다.
실제로 이제 당사의 많은 R&D 인원들이 한 70, 80%는 이제 연료 전지를 연구하고 있고 나머지 20%는 이제 드론 팀을 구성해서 드론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이 수소 드론이라는 것을 개발하기 시작했을 때 목표를 잡고 개발하는 과정 중에 국내 많은 기관들을 제가 방문을 하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런 제품을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데 실제 수요가 있으신지 이제 말씀을 많이 이제 문의를 드렸었고 드론을 2016년, 17년에도 이미 많은 기관에서 사실 그 검증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나는 드론이 있으면 당장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대답을 많이 들었었고요. 그 이후에 개발이 이제 완료돼서 판매를 시작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대부분의 실무자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그런데 나는 사실은 드론 전문가가 아니다. 나는 사실 엔터 하나만 치면은 내가 원하는 임무를 드론이 해주고 왔으면 좋겠다. 드론이 날리다가 이제 비상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뭐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위험 부담을 갖기 싫다. 이제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솔루션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발에는 처음에 연료전지 드론이라는 수소 드론 개발에만 초점을 맞췄었는데 저희가 놓친 부분이 이런 거였구나라는 걸 좀 깨닫게 되었고 결국에 아무리 좋은 하드웨어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임무가 정말 똑같은 곳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임무 목적에 맞는 임무 장비도 장착을 해야 되고 그 임무 장비 자체가 어떤 드론 컨트롤 시스템과 연계도 돼야 되고 보관도 편리해야 되고 수소 충전도 편리해야 되고 가지고 다니는 것도 편리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보시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도 개발을 했고 직접 임무 장비를 다양한 회사에서 이제 구매를 해서 테스트도 저희가 거쳐서 연동도 시키고 수소를 들고 이제 드론을 들고 수소 충전소를 찾아가서 충전하는 거는 지금 수소차 충전소도 많이 모자란 상황에 이제 쉽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저희가 수소를 충전을 해서 인터넷으로 주문한 고객들한테 직접 배달을 해드리는 시스템도 구축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드론을 보관할 수 있는 스테이션 아니면 이동용 차량까지 같이 이제 납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소 드론 쪽으로 봤을 때 DMI에서 이제 주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앞에 세 가지 제품입니다. 근데 첫 번째 제품만 국내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두 번째, 세 번째 제품은 DMI에서 제작한 그 연료전지를 바탕으로 다른 드론 회사에서 만든 드론입니다. 중국에 있는 드론 회사랑 합작을 했고요. 그래서 저 뒤에 두 가지 제품은 저희 DMI 중국 법인에서 이제 중국 시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료전지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제 수요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수소경제라는 키워드가 좀 최근에 트렌드도 됐었고 굉장히 많은 이제 고객군들에서 이 연료전지를 요청을 하셔가지고 뭐 로봇도 만드시고 이제 지상에서 배달용 로봇도 만드시고 그리고 스포츠카에 넣는 것도 만드시고요. 골프 카트도 만드시고 정말 좀 다양한 목적으로 연구 개발에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직접 그런 모빌리티를 제조하는 회사들에서 시범적으로 해보시기도 하시고 대학 연구기관 같은 데서도 좀 구매를 하시고 그러고 계십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뭐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 같은 경우는 이제 카고바이크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유럽 시장을 좀 겨냥해서 이제 파트너 회사와 좀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여행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00년도 더 된 건물들 도로 그대로 다 보존되고 있고 법으로 아예 이제 건물 재개발, 도시 재개발이 어려운 나라들이라 자동차가 그 골목골목을 못 갑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우유 배달을 하든 야채 배달을 하든 간에 저런 이제 작은 형태의 모빌리티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기존에는 이제 인력으로 운영을 했고 그 이후에는 배터리를 가지고 이제 작은 이제 저런 모빌리티를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배터리를 가지고 자전거를 만들더라도 그 운행 시간에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연료전지를 활용한 저런 제품도 개발을 하고요. 오른쪽 하단의 은색 네모난 박스는 발전기입니다. 발전기. 사실 이제 수소만 공급해주면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만나서 전기를 만들어주는 시스템이고 그 자체가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어떤 소음 같은 것들이 나오지 않아요. 군에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저희가 시연을 했더니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기존에는 이제 디젤 발전기를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항상 훈련을 하는데 야전에 이제 지휘소를 차리고 거기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디젤 발전기를 켰더니 적으로부터 우리가 은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파갖고 발전기를 묻어서 사용하고 계시고 막 이러는데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해드렸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중앙 하단에 있는 게 이제 UGV라고 이제 뭐 다목적 사실 유틸리티 굴러다니는 로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각종 센서류를 달아서 뭐 데이터 측정도 가능하고 아니면 뭐 안내 로봇처럼 활용될 수도 있고요. 뭐 작은 물건들을 이제 배송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 제품이 지금 개발 중이고 내년 1월에 다음 달에 열리는 미국 CES 이제 전시회에서 혁신상을 받아가지고 전시도 될 예정이고 2월 달에는 이제 국내에서는 2월 달에 부산 팩스코에서 요 제품을 또 전시할 예정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수소 연료전지만 개발을 했고 그거를 이제 장착할 아이템으로 이제 드론을 개발을 했고 그리고 해보니까 모든 제품을 저희가 다 개발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는 다양한 파트너사들과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연료전지가 필요한 다른 모빌리티 쪽을 개발을 했고요. 그 이후에 또 가니까 이제 그 배달받아서 수소를 사용하는 게 불편하시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조그만한 수소 충전 설비를 설치를 해서 충전을 하고 싶다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 이제 저희가 글로벌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배달 배송 사업 배송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지만은 다른 나라에서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한 게 저 오른쪽에 있는 이제 소형 수소 충전 설비고 다목적용으로 이제 드론뿐만이 아니라 다른 다양한 형태로 이제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에 저번 달 말에 납품이 됐습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납품이 돼가지고 실제로 아마 이 수소 드론을 여기서 충전한 걸 가지고 이제 여러 목적으로 아마 활용하실 계획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수소 배달 뭐 이제 시스템 구축한 이제 글로벌 구축한 내용인데 요거는 그냥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목적에 맞게 이제 수소 모빌리티 그게 이제 나오고 나니까 수소 충전도 하고 싶다 그래서 수소 충전 설비도 개발을 했고 이제 어떤 작은 이제 형태의 수소 충전 설비를 한 장소에 이제 설치하는 형태 또는 저렇게 트레일러처럼 끌고 다니면서 충전하는 형태까지도 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친환경 에너지, 그린 에너지하고 연결돼 가지고 이제 수소 생산까지 나오게 되더라고요. 아이디어는 그거였습니다. 제주도에 이제 풍력 발전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전기가 넘쳐납니다. 제주도에. 전기가 오히려 남아 돌아가지고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겠대요. ESS라는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저장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가 남아 돌기 때문에 이 전기를 어디에 이용하지? 거꾸로 약간 좀 접근을 했는데 그걸로 수소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어 보자. 수소 경제가 이제 대세가 됐으니까까지 이제 만들어 놓고 나니까 그럼 수소를 또 어디다 쓰지? 예, 그래서 이제 수소 충전 설비하고 수소 드론까지 이제 같이 사용하게 된 케이스인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새롭게 이제 구상한 사업 아이템입니다. 내년에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하고요. 이제 수소 모빌리티라는 이제 하나의 제품군에서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때 수소 충전 또는 수소의 생산 부분까지 신경을 무조건 써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부분에서 저희가 좀 사업을 하고 있고, 요건 간단하게 그래서 이제 어떤 영역에서 수소 드론이 쓸 수 있는가 저희가 2016년도 12월 달 오늘로 딱 저희가 6주년입니다. 한 4년 정도 제품 개발만 했고 한 2년 정도 수소 드론을 판매를 했는데 아직도 많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갖고 이제 수소 드론을 실제 판매해서 어디 사용되고 있었나 뭐 국내외 사례 몇 가지만 지금 갖고 왔습니다. 배송용으로 좀 많이 좀 최근에 쓰고 있는데요.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공적 마스크 처음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마스크 구하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일주일에 2번 약국에서 살 수 있었는데 줄 서서 사면은 한 번에 2장밖에 못 샀습니다. 제주에서 저희가 드론 시험을 많이 했는데 마라도라는 지역에는 약국이 없다고 합니다. 하루에 배가 3편인데 마스크 사러 육지로 나와가지고 마스크 2장 사고 다음날 배 타고 다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다고 해갖고 마스크를 좀 기부하는 그냥 활동을 해볼까 이렇게 기획을 하다가 우리가 수소 드론을 하고 충분히 한 10km 떨어져 있는 마라도까지 드론이 날아갈 수 있는데 그중에 일부 마스크는 드론으로 배송을 해보자. 이런 재미있는 사업도 한번 해봤었고요. 뭐 서산 같은 경우에는 섬이 좀 많아가지고 그쪽 인근에 이제 한 27km 되는 이제 슈퍼 같은 게 없는 그런 섬에 뭐 학용품도 배달하고 2주에 한 번씩 뭐 타이레놀도 배달하고 어쩔 땐 아이스크림도 배달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배달하면은 막 꼬막 같은 거 실어주세요 그쪽 이장님이. 예, 그러면 그런 것도 가지고 와서 먹기도 하고요. 뭐 한라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1년에 많진 않아도 한 2-3건씩은 심정지 환자들이 이제 등산객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신고하면은 지상에서부터 뛰어 올라가십니다. 소방대원들이. 예, 그때 이제 드론이 먼저 출동을 해서 저 심장 제세 동기만 빠르게 떨어뜨리고 오자. 예, 그래서 이제 좀 무게도 줄이고 그런 그 골든아워라고 하죠. 그런 걸 확보하자라는 차원에서 한 10분 내로 한 1650m까지 드론이 날아가지고 저 떨어뜨려 오는 그런 사업도 해봤고요. 뭐
이거는 이제 해외 케이스인데 뭐 다양한 뭐 재미있는 뭐 마찬가지의 이제 배송 사업도 이제 수소 드론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드론도 배송이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긴 비행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그 긴 비행 시간 동안 먼 거리를 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배송에 좀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런 이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사람들이 하고 있던 업무도 좀 대체해서 이렇게 활용도 되는데요. 어떤 국가 보안 시설물 같은데 이제 주변을 빙글빙글 돌면서 순찰 비행을 하다가 어떤 이제 불법 드론이 이제 요즘 많이 나오는데 취미용 드론 같은 것들이 들어왔을 때 다른 이제 스캐너로 스캔을 하고 이제 제밍을 하면은 그 조종자 위치가 식별되거든요. 저희 수소 드론이 빨리 날아가고 경고 방송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조종자 영상을 좀 채집하는 사이에 뭐 경찰이 출동해서 이제 잡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가스공사 뭐 LNG 인수기지, 인천 LNG 인수기지에서 활용되고 있고 인천 세관에서도 이제 드론이 좀 저희께 납품이 돼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보이기도 합니다. 100m 이상 상공에서 야간에 열화상 카메라로 사람이 움직이는 게 보여서 그런 밀수 현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적발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뭐 그런 부분보다는 이런 드론이 떠 있다는 것들을 이제 인식할 수가 있거든요. 소리도 나고 이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아예 그런 위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주자는 목적으로도 드론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주에서는 아마 그 환경 쪽 환경 모니터링 목적으로 이번에 드론 구매하신 걸로 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국내에서는 이렇게 뭐 다양한 이제 군 아니면 정부 그 지자체 또는 이제 공공기관들하고 많이 이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해외에도 저희가 이제 계속 사업을 개발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전주시 그 스마트 시티 계획 보니까 이 드론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놨는데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수소도 들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직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전주시에서는 수소 산업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드론을 이렇게 이용하셔야 됩니다까지는 제가 그 아이디어를 확장시키진 못했지만은 어쨌든 그 이 수소라는 게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서 또 요즘 같이 이제 뭐 전쟁도 일어나고 그 에너지 보안이 좀 시급한 시대에 그 수소를 또 우리가 한국에서 갖고 있는 기술로 또 생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수소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모빌리티들도 있는 이제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회사였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전주시와도 협업을 해서 다양한 어떤 목적으로 좀 이용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제가 이 장표를 좀 가져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저렇게 거꾸로 모빌리티 사업만 하다가 이제 점점 왼쪽으로 저희가 이제 사업을 확장시켰습니다. 확장시켰고 반대로 이제 왼쪽 사업부터 하다가 이제 모빌리티까지 이용되는 케이스도 있었고요. 이제 어쨌든 어떤 그 지역 현장이나 상황 그리고 주어진 조건 여건에 맞게 이제 이런 수소 그리고 또는 뭐 친환경 모빌리티 사업을 펼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주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런 사업을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 혼자 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제 다양한 소프트웨어도 많이 필요한데 저희가 뭐 그런 것들을 다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이제 빌어서 이제 여기 오신 많은 분들한테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가 있고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이런 뭐 다양한 더 많은 사업을 할 기회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협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항상 오픈마인드 되어 있고 그런 기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주십사 하고 이런 장표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두산